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최근에 유튜버 중에 낙태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영상이 처음에 조작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경찰이 병원을 특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진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놀란 게 네. 통상적으로 유튜버에서 뭐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면 유튜브 측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 구글 코리아에서.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잡기가 어렵지 않나 그쵸. 싶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노가다로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협조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협조는 예. 안 해주고 경찰이 찾긴 했는데 지금 병원장하고 이 유튜버를 입건을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행동인 건 알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고 했더니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제가 기사로 볼 때는 일단 살인죄로 일단 입건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살인죄는 결국 태아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인죄 객체가 되는데 그 이전에 태아를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형법상 낙태죄로 원래는 처벌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법이 된 게 없었어요. 처벌 조항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버한테는 낙태죄로는 처벌 못해요. 그럼 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태아가 그때 당시에 36주라고 하면 생존한 상태에서 출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태아가 산모랑 분리가 됐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는 결국 살인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CCTV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병원에 CCTV가 없다 보니까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했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병원장이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은 사상이다. 이미 죽어서 나왔다. 네, 태아가 이제 사망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아기가 자궁 안쪽에서 사망해서 밖으로 꺼내진 건지 아니면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애를 이제 죽였는데 편의상 낙태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요게 문제인데 남아있는 기록은 유일하게 진료기록부밖에 없죠. 맞아요.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사건하고 좀 유사하게 실제 그 살인으로 해서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던데 그거는 그 간호조무사가 애를 꺼냈을 때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거를 판사가 믿어줘서 살인으로 처벌받았다더라고요. 그때는 보니까 이 병원의 관계자들이 좀 다툼이 있었대요. 말이 안 맞았던 거지. 네. 그래서 처벌까지 갔는데 이 사건은 진료기록 감정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료기록에 뭐가 쓰여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제3의 의사한테 물어보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살인죄를 입증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어가지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당연히 처벌조항이 좀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36주라고 했잖아요. 36주면은 실질적으로 이 진짜 거의 그냥 애잖아요. 애. 그렇죠. 예, 태어나면 그 자발적 호흡도 가능한 정도 아니에요? 36주 정도면. 근데 이거를 그 영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움직인다고 했는데 가서 낙태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수술했던 집도인은 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주장이냐. 저 조금 납득이 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신빙성도 좀 잘 따지셔가지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